안녕하십니까. 서울예일치과 김기도입니다. 오늘은 치과에 가셔서 만약 치아 교정을 원하실 때 이제 치아 교정하는 치과에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도 뜨고 엑스레이도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입안 얼굴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치과 의사가 어떻게 직접 분석을 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교정하기로 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 환자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구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분석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교정 분석용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쓰이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공신력이 있는 Vcep이란 프로그램이고요.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저는 이 Vcep을 이용해서 엑스레이라든가 이제 환자 사진 등을 보고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한 번씩 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분석이 다 끝났고요. 이 환자의 분석을 한번 봅시다. 자, 이 환자는 우선은 엑스레이, 파노라마 엑스레이 가장 기본이 되는 파노라마 엑스레이부터 볼게요. 뭐 보시면 크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쭉 보시면은 뭐 턱관절도 괜찮고 전체적인 형태도 괜찮고 뭐 치아가 특별히 크게 썩거나 한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위에 어금니, 큰 어금니가 하나 없습니다. 왼쪽 아래는 사랑니는 발치해야 되겠고요. 쭉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고 오른쪽 아래 사랑니도 발치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파노라마를 봤으면 전체적으로 치아 앞공내를 볼 거예요. 보면 위에는 약간 점점 치아 사이에 이렇게 좀 공간이 좀 있네요. 이건 다 모아줘야겠죠. 이렇게 벌어진 공간 다 모아줄 거고, 이렇게 벌어진 건 다 모아줄 거예요. 교합 관계는 뭐 1급, 이거면 치아 교합 관계는 1급이라고 보여지네요. 이 정도면은 약간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 2급처럼 보이지만 약간 1급 관계처럼 보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크게 충치라든가 그런 거 여기 좀 충치 조금 있고요. 뭐 좋습니다. 조금 살짝 아래는 좀 삐뚤삐뚤하네요. 뭐 정중도 나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안무를 보면은 뭔가 이게 조금 확실히 돌출감은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돌출감이 있는데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돌출감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좀 돌출감이 있어 보이네요. 정면 사진이 좀 돌출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약간 입술이 돌출감 때문에 다 안 다물어지는 게 좀 보이시죠? 입술이 충분히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가 보입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이 좀 입술을 다물 때 힘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환자분을 딱 보면은 이게 말을 나눌 때 다나보는 그 돌출 입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은 확실히 말씀을 하실 때 입술에 힘을 주는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입술을 좀 들어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분석한 거를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 환자는 이게 이 수치를 보면은 이 수치는 이제 2급이냐 3급이냐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인데요. 평균이 2.4인데 클수록 이제 2급이라는 얘기죠. 예, 좀 숫자가 크니까 이제 2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치도 대표적으로 2급과 3급 부정교합을 보여주는 수치인데 작을수록 이제 2급 부정교합이죠. 그래서 2급을 좀 보여주네요. 근데 보면은 2급이란 건 이제 상악골이 튀어나온 건데 보면은 그렇게 상악골이 튀어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상악골이 그렇게 튀어나온 상태는 아니고 뭐 조금 튀어나와 있지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수치인데 하악골이 많이 뒤로 들어가 있네요. 하악골이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하악골 크기를 좀 볼까요? 하악골 크기 자체는 뭐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하악골 바디 자체는 이 환자는 이 하악골 하악지의 크기가 좀 작네요. 크기가 작고 예, 보시면은 이 수치가 좀 환자가 입이 좀 그러니까 하악골이 이게 좀 이렇게 뒤로 후퇴돼서 갔다는 수치죠. 전체적으로 좀 하악골이 벌어져 있는 수치, 하악골이 좀 벌어져 있는 수치, 이게 좀 벌어져 있는 수치를 나타냅니다. 좀 그러네요. 뭐 그거에도 많은 수치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 FMA라는 수치가 보면은 숫자가 클수록 좀 아래턱이 좀 이렇게 벌어지는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장안모라고 하는데 약간 장안모죠. 그럼 이제 얼마나 넣을까? 장안모가 되면은 조금 더 입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넣을 것인가 봤을 때 저는 이 수치를 좀 많이 봅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이게 아래 앞니의 돌출도를 보여주는데 이걸 저는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요. 이게 7.6이면은 우리가 보통 4까지 넣어주는데 장안모는 조금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3.5까지 넣는다 쳐도 한 4mm는 뒤로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3mm 넣으면 아마 안모가 훨씬 더 잘 살 겁니다. 입술도 더 잘 닫아지고, 예. 그러면은 뒤에 공간을 볼까요? 이 크라우딩, 그러니까 치아가 삐뚤삐뚤한 정도도 공간이 필요한 여지인데, 삐뚤삐뚤한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예, 다행히 그렇게 삐뚤삐뚤한 정도는 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로 4mm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게 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4mm를 넣게 될 거예요.
해서 이렇게 3mm를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3mm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3mm, 여기가 4mm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4에서 4mm. 그리고 여기가 좀 삐뚤삐뚤한 정도가 한 1mm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0.5mm, 4.5mm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4.5mm가 들어가야 돼요. 4.5mm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 작은 속옷이 크기가 하나가 7mm 정도 되거든요. 7mm. 요것도 7mm. 그러니까 7mm 중에 4.5mm가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이 2.5mm가 남죠. 2.5mm. 요 큰 어금니가 앞으로 나와서 해결해 줘야 돼요. 2.5mm. 여기도 2.5mm. 자,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위에도 그렇게 되게 되겠죠. 이럴 경우 사실은 뭐 보통은 이 두 개 치아 중에 하나를 발치하고 이렇게 두 개 치아 중에 하나를 발치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중에 좀 크게 썩은 게 있다면 그거를 좀 우선 발치하기를 해요. 만약 정말 크게 썩은 게 있다면. 근데 지금 뭐 특별히 크게 썩은 게 없으니까 아마 이 정도면 요 치아를 발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치아를 발치해서 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뭐 대략적인 한번 여러분들이 교정하기를 마음 먹으셨고, 이제 치과에서 나는 교정을 하겠다 하시면은 교정을 한번 분석을 받아보시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 찍고 폰 뜨고 뭐 엑스레이 촬영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의사분들께서 보통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실제로 이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 시작을 하면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료 발견해서 또 다른 자료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